여기가 마지막이니 어서 끝내고 마무리해야지. 요 며칠 폭우가 내려서 그런지 아침은 아직 좀 춥네. 에? 저기는 저 저건 여기요. 아! 여기요! 사람이 죽었어요! 살인 사건이야! 경찰 불러요! 우리가 오길 바라며 문은 열어뒀지만 우리와 마주치긴 싫었다던가. 처벌이 두려워 몰래 도주한 걸까요? 네, 원래는 추측일 뿐이었지만 일단 집안을 확인해봐요. 어쩌면 단서가 있을지도 몰라요. 조민우는 허재석의 택배를 내놓기로 했는데 물건도 남겨두지 않고 도망갔다? 그건 앞뒤가 맞지 않아요. 거실에 비하면 안방에는 흔적이 좀 더 많아요. 그만큼 더 지저분하고요. 아무래도 조민우는 급하게 떠난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어떤 거요? 이 그림에는 문제가 있네요. 이 집에 혹시 스크레이퍼 같은 게 있을까요? 이 그림에서 숲 부분의 물감은 다른 부분에 비해 색이 바르지 않았어요. 아마 새로 덧칠한 거겠죠. 방금 여기에 걸려있던 게 이 그림이 아니라 사진이라고 했죠? 어쩌면 조민우가 우리에게 남겨놓은 단서일지도 몰라요. 시온 씨에게 이 글과 관련 있는 장소가 있는지 조민우의 행방을 조사하라고 부탁할게요. 이 집에서 더 조사하고 싶은 게 있나요? 없으면 일단 이곳을 뜨죠. 조민우가 왜 도망간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왠지 이곳에 오래 머무르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네, 그들이 단서를 찾아냈습니다. 알겠습니다. 데이터 분석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차라도 마시면서 긴장 좀 풀어요. 걱정 마요. 고작 메모리 카드인걸요. 저 둘이 힘을 합친다면 풀지 못할 건 없어요. 불안해 말고 기다려줘요. 거의 다 됐을 테니.
찾았다. 그건 아닌데 그게 메모리 카드에 들어있는 데이터는 반쪽짜리야. 현재 이 메모리 카드로 얻게 된 건 첫 번째로 헤이슨 원료 창고의 출입구 기록의 디지털 파일입니다. 두 번째는 조민우의 자백서입니다. 이건 아마 백은우 씨에게 남긴 것 같아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두 문서 모두 완성본이 아닙니다. 특히 이 출입구 기록의 디지털 파일을 보시죠. 커버와 목차를 빼면 당장 확인 가능한 내용은 전부 정상이지만 우리가 원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이 자백서는 쓸만한 게 좀 있었습니다. 자백서의 내용대로라면 조민우의 아버지 조평택 씨는 몇 년 전 갑작스러운 장기 부전으로 사망했습니다. 공식적인 사인은 과로로 인한 장기 병변입니다만 조민우는 이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암암리에 조사한 그는 최근 몇 년간 적지 않은 헤이슨 직원의 몸에 이상 증세가 나타났다는 걸 알아내게 됩니다. 그는 아버지와 피해자들의 발병 원인이 업무 중 모종의 독성 물질을 접촉했기 때문이라고 추측하게 됐죠. 조민우와 피해자의 가족들은 헤이슨의 해명을 요구하며 이 사건을 기사화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아무런 대답도 받아내지 못했죠. 헤이슨이 은밀히 이 사건을 묻어버렸으니까요. 결국 피해자 가족들은 비밀리에 소규모의 진상규명팀을 꾸려 최근 몇 년간 투쟁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이 팀은 헤이슨의 눈엣 가시가 되었고 허재석은 바로 이 점을 노려 조민우에게 택배를 보낸 것이라고 합니다. 그는 팀의 힘을 빌려 자신을 보호하고 헤이슨의 만행을 폭로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 셈이지. 허재석은 자재부 부장이었으니까. 불법 제약의 내막에 대해 알고 있을 가능성이 가장 큰 사람이지. 아마 장태산과 협상하기 위한 카드를 남겨둔 것일지도, 아니면 구조 요청인 걸지도. 그 택배에는 허재석이 조민우에게 보낸 택배에는 전에 우리가 발견한 출입국 기록 외에 소량의 원료 샘플과 설명 영상이 들어있었으니까요. 그는 영상에서 유독물질에 대한 조민우의 추측을 인정했고 이 물질이 계속 헤이슨의 원료에 들어있었다고 주장했죠. 또 허재석은 조민우에게 자신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택배를 외부에 공개하라고도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허재석이 실종된 후 조민우는 허재석의 말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린랜드 호텔에서 일하는 틈을 타 손에 넣은 원료를 직접 장태산의 음식에 탔습니다. 그렇다는 건 장태산의 급성 위암의 원인은 원료의 유독물질 때문인 걸까요? 혹시 엔토엑스? 제 기억으론 엔토엑스의 부작용이 심각할 경우 내장 기관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파악한 정황상 확정적인 엔투엑스의 부작용은 발육 지연뿐이에요. 장태상과 헤이슨 직원들의 문제가 된 유독물질이 엔투엑스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는 아직 더 많은 근거가 필요해요. 그래서 말인데, 일전에 입수한 공초롱의 노트를 부서에서 감정한 결과 헤이슨에서 이문사한 직원들의 명단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의 조사 내용을 통해 비정상적으로 사망한 직원 중 일부는 갑작스러운 정신 이상을 보였습니다. 일부는 신체 기관에 급성 병변이 있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공초롱은 조사를 절반밖에 진행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앞으로 이 방향으로 좀 더 파고들 수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면 조민우도 허재석처럼 뭔가를 알아냈지만 우리에게 알리지 못한 걸 수도 있고요. 일단 목숨부터 건져야 하니까 집에서 도망쳤겠죠. 그는 무사히 도망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종이 문서는 직접 챙기고 결정적인 정보는 그림에 숨긴 걸 수도 있어요. 그림을 바꿔치기 했다는 건
당신과 저만 눈치챌 테니 이렇게 우리의 주의를 끈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조민호를 찾아내는 것도 우리의 메인 퀘스트가 되겠네요? 뭔데요? 맞아요. 게다가 장태산의 주치의는 병세가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고 했어요. 한시라도 빨리 헤이슨에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가 재판까지 못 버틸 수도 있어요. 그럼 어디부터 시작하죠? 현재 각자 입수한 증거와 단서의 출처 및 방향이 전부 달라요. 가장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하려면 빠르게 이 단서들을 하나로 연결시킬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발상을 전환할 필요가 있겠네요. 예를 들면 결과에서 출발해 거꾸로 단서를 찾는 거죠. 네, 지금 우리가 조사를 통해 얻고 싶은 결론이 뭔지 생각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결론은 헤이슨이 N2X를 불법으로 소유하고 이를 약품 제조에 사용하여 폭리를 취했다는 거겠죠. 그걸 증명하려면 어떤 단서를 찾아야 할까요? 우선 헤이슨이 확실히 N2X를 가지고 있는지, 그걸로 약품을 제조해 연구했는지를 증명해야 해요. 그리고 헤이슨이 관리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한 약품을 시장에 유통하려 한다는 증거를 확보해야겠죠. 그들은 이런 방법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불법적인 루트로 실험 데이터를 회수해요. 그리고 이 특효 약품으로 수익도 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헤이슨에서 N2X의 출처를 알아내야겠죠. 지금 말한 내용 중에 몇 가지는 증거를 확보했고 몇 가지는 앞으로 조사해야 할 부분이겠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헤이슨이 N2X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증거는? 맞아. 그게 가장 직접적이고 유효한 증거가 될 거야. 허재석은 그걸 조민우에게 보내면서 혹시라도 자신의 신변에 문제가 생기면 외부에 공개하라고 당부했으니까. 조민우는 종이에 기록한 자료를 방패막이로 가져갔고, 그렇다면 그 자료에는 헤이슨의 치명적인 내용이 담겨 있을 거야. 잘하면 그 기록으로 헤이슨이 지닌 N2X 전량의 행방을 알아낼 수 있을지도 모르지. 그 외에 찬소리의 신체 검사 결과로 그 아이가 N2X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확실히 입증할 수 있다면 헤이슨이 불법으로 N2X 관련 약품을 연구했다는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찬소리의 신체 검사 결과가 나오려면 좀 더 기다려야 해요. 일이 진행되는 대로 공유할게요. 그건 내게 맡겨줘. 공추롱의 노트에 진상규명팀의 비밀 집합 장소가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을 둘러보려 합니다. 조민우의 여동생과 아버지 모두 사망하였으니 그와 연결고리가 남아있을 만한 건 이 팀뿐이에요. 어쩌면 조민우가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할지도 모르죠. 맡겨줘. 좋아요. 일단 하나는 해결했고 다음은 헤이슨이 시장에서 인체 실험을 진행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나 단서가 있을까요? 데이터 분석은 끝났습니다. 결과는 이전의 추측에 더 가까워졌죠. 네. 이건 여진우의 상황과 비교한 헤이슨 건강검진센터의 백그라운드 데이터에서 입수한 VIP 고객들의 자료입니다. 그들의 기록에서 다른 점을 찾아보시죠.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미해결 사건부와 헤이슨 건강검진센터의 백그라운드 데이터를 비교해보니 헤이슨이 채택한 임상시험은 임의성과 특수성을 결합한 방식인 것 같습니다. 신경 써서 선별한 특별 대상 그룹에 장기간 보조제와
특수검진 서비스를 제공한 거죠. 이 사람들은 헤이슨의 안정적인 장기 임상시험 표본이었던 셈입니다. 한편 헤이슨 건강검진센터의 백그라운드 데이터 중에 특별한 단기 데이터 소스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마 백은우 씨가 추측했던 특정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보조제를 우연히 구입했겠죠. 그들의 데이터는 사은품으로 제공된 스마트워치를 통해 백그라운드에 전송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분류해 특정 그룹을 골라 약물을 섞었다는 건 눈속임하려는 목적 외에 헤이슨 자체에서 시험 약물을 충분히 생산하지 못했다는 뜻이지도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N2X부터가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니 N2X로 약물을 만든다는 건 꽤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이건 추측일 뿐 보조 증거 정도밖에 안 되겠죠. 이보다 더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특별 대상 20명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헤이슨과 접촉한 시간이 짧지 않은 만큼 뭔가 건질 게 있겠죠. 건질 게 없다고 해도 담당 의료진을 찾아낼 수 있다면 의외의 수확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최선을 다할게요. 강혁 씨는 제가 이 사람들을 만나러 갈 때 헤이슨의 백그라운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주세요. 혹시 문제가 생기면 바로 제게 알려주시고요. 알겠어요. 헤이슨이 보유한 N2X의 출처 맞죠? 화재 사건에 유용한 내용이 있는지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죠. 또 엄 반장님에게 경찰 측에서 화재석의 시체나 다른 단서를 찾았는지 물어볼게요. 그럼 급하게 결론부터 내리지 마요. 원료의 출처라면 내게 좋은 생각이 있어요. 맞아요. 이건 현재까지 알아낸 장태산과 관련된 중요 인물 관계도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장태산. 예전에 결혼했지만 현재는 싱글이죠. 옆에 이 여자는 장태산의 전부인인데 이름은 서소리. 서흥자산개발의 둘째 딸입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아직 그 아이의 정보는 찾지 못했어요. 그럼 그 외에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은 장태산을 병문안하러 갔을 때 주치의에게 알아낸 사람이에요. 이름은 한가희, 장태산의 비서죠. 시온의 조사에 따르면 그녀는 헤이슨 내부에서 엄청난 권한을 쥐고 있다고 하네요. 장태산이 쓰러진 후 회사의 중요한 업무 대부분이 그녀에게 넘어갔고 이사회에서도 반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재 그녀가 헤이슨의 사령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녀가 장태산이 불법으로 NTX를 구입한 내용을 알고 있을 것이라 의심하는 겁니까? 네. 게다가 장태산의 주치의 말로는 장태산이 입원한 후로 줄곧 한가희가 그를 돌봤다고 해요. 둘의 관계가 각별하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한가희가 N2X 관련 내용을 알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요. 물론 이게 다는 아니죠. 옆에 이 남자는 왕범준, 왕씨 제약의 둘째 아들이죠. 왕씨 제약. 마취약을 주로 생산하는 그 회사 말인가요? 맞아요. 화인과 애닌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동종업계에서는 손에 꼽히는 회사입니다. 장태산의 인간관계를 조사하면서 왕범준이 올해 초부터 장태산과 사이가 부쩍 가까워졌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제약회사. 설마 장태산은 왕씨 제약을 통해 자신이 개발한 약물을 생산하려 했던 건가? 헤이슨의 홍화 실험실은 개발 부서니까 대량 생산에는 적합하지 않겠죠. 그 부분은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들리는 말로는 왕씨 제약이 건강식품 분야에 진출하려는 의향이 있나 봐요. 왕범준과 접촉할 기회가 생긴다면 더 많은 정보를 알아낼 수 있을지도요. 근데 이게 한가희와는 무슨 상관이죠? 그건 말이죠.
한가위와 왕범준이 약혼한 사이이기 때문이에요. 약혼이요? 네. 하나는 장태산에게 엄청난 권한을 받은 비서, 하나는 가까운 사이에 잠재적인 협력 파트너네요. 여기에 뭔가 재미있는 사연이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조사해 볼 만하긴 하겠군요. 더 흥미로운 건 최근 한가위와 왕범준 사이에 더욱 드라마틱한 관계가 하나 더 추가됐다는 점이에요. 어떤 관계인데요? 일주일 전 공원 뒷산에서 발견된 시체 두 구를 말하는 거야? 아마 며칠 전에 이 사건의 용의자가 나왔었죠? 맞아요. 혹시 용의자가 누군지 맞춰볼래요? 설마 그래요. 바로 왕범준입니다. 한가인은 피해자 한병철과 기옥현의 양녀죠. 경찰에 실종 신고한 사람도 바로 그녀고요. 혹시 이 사건을 이용해 한가희와 왕범준에게 동시에 접촉할 생각은 아니죠? 네, 그럴 생각은 없었는데 이 사건을 부득이하게 조사하게 되어서요. 어머님, 드디어 오셨네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데미스 변호사 사무소의 그 젊은 변호사가 의뢰를 승낙했나요? 사람을 보냈지만 자리에 없었어. 만나지도 못했고. 그 외에도 비상이 하나 걸렸어. 우리가 그녀를 찾는다는 걸 유신우에게 들켰네. 일부러 사진까지 찍어서 이야기 좀 하자고 하더군. 그걸 어떻게 한 거죠? 사람을 보내 변호사를 만나러 간 날 유신우의 비서와 마주치는 바람에 들켰어. 그럼 왜 이야기를 나누자는 건데요? 우리가 변호사를 찾는 게 자기랑 무슨 상관이라고? 그야 나도 모르지. 그 유신우의 생각을 누가 알겠는가. 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유신우의 개입으로 우리의 계획이 꼬였다는 걸세. 그럼 어떡해요? 변호사를 바꾸는 건 어떨까요? 변호사를 바꾼다. 자네는 왜 그렇게 단순한가? 유신우가 어떻게 나올지를 차치하더라도 지금 자네 상황이 좋지 않아. 언론에 자네가 체포된 게 퍼졌어. 자네와 자네 왕씨 집안은 이미 인터넷에서 화제라고. 자네들이 누구와 왕래가 있었는지 또 과거에 뭘 했는지 낱낱이 파헤쳐졌어. 자네의 그 친구라는 작자들은 숨어서 일이 잠잠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네. 자네 할아버지가 제일 중요시하는 게 뭔지는 자네도 잘 알 거야. 자네가 이 사달을 일으킨 덕분에 자네 집안의 체면이 바닥에 떨어졌어. 자네 할아버지는 지분을 회수하고 자네와 연을 끊겠다고 길길이 날뛰고 계신다고. 게다가 집안의 자네를 돕는 사람은 자신의 명을 거역한 걸로 간주하겠다고 엄포까지 놓으셨네. 어떻게 그럴 수가? 그러면 전 어떡해요? 어머님, 도와주세요. 절 버리지 않으실 거죠? 자네를 버리다니. 이보게, 내가 얼마나 큰 위험을 감수하고 자네를 만나러 온 건지 알기나 하나? 자네가 일을 치자마자 아버지는 온 집안에 신신당부하셨어. 특히 오라버니의 일 때문에 아버지는 늘 내게 불만이 있으셨다네. 만약 또 가족들한테 자네를 만나러 온 것과 변호사를 찾아줬다는 걸 들키면 내 노력은 전부 허사가 돼. 안 돼요, 어머님. 절 버리지 마세요. 어머님마저 외면하시면 전 정말 끝이에요. 살려만 주신다면 뭐든지 다 드릴게요. 뭐든지 다 주겠다고? 네,
제 집은 이사회의 제표. 원하시는 건 뭐든 다 드릴게요. 그럼 하나 물어보겠네. 장태산에 관해 들은 소식 있나? 장태산? 왜요? 저랑 그 사람은 연기하지 말게. 반년 넘게 자네가 장태산과 어떤 사이였는지 다 알고 있으니까. 원래 나와 그 사람은 서로 터치하지도 않았고 둘이 뭘 하든 별 상관없었지만 지금은 유신우와 협상할 카드가 됐잖아. 유신우? 그 녀석한테 붙는다고요? 솔직히 그 녀석을 끌어들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유신우가 이미 알아버렸으니까. 변호사를 바꾸든 다른 루트로 가든 유신우가 끼어들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네. 가만히 앉아있다가 당하느니 먼저 치고 들어가는 편이 나아. 그리고 다르게 보면 만약 자네에게 일어난 사건이 해결되는 과정 중에 유신우가 개입하면 나중에 자네 할아버지께 좋은 인상을 드리고 모든 걸 다시 돌려받을 수 있어. 잘 생각해보게. 있어요. 저한테 장태산과 헤이슨에 관한 중요한 정보가 있어요. 자네만 알고 남들은 모르는 거지? 가희도 포함해서. 네, 저와 장태산 그리고 죽은 사람 한 명밖에 몰라요. 좋아. 혹시 모르니까 하나 더 물어보겠네. 한병철과 기옥현, 자네가 죽였나? 그걸 왜 물어보세요? 전에 어머님이 그래, 전에는 적당한 변호사를 찾아 충분한 보수를 준다면 진실과 상관없이 법정에서 자네를 결백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했었지.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어. 유신우한테 이런 수작은 통하지 않아. 유신우와 그 변호사까지 개입시켜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네가 정말 누명을 쓴 것이어야만 해. 그러니까 다시 한번 묻겠네. 한병철과 기옥현, 자네가 죽였나? 아니요, 안 죽였어요. 제가 뭐하러 그 사람들을 죽여요? 그럼 됐어. 나머지는 내가 처리해볼게. 자넨 이거 하나만 기억하게. 유신우가 어떻게 물어보든 간에 진상을 밝혀내기 전까지는 절대로 자네가 아는 장태산의 정보를 말해서는 안 돼. 알겠어요. 강주임, 저예요. 어제 장태산 병문안 하러 갔던 서솔이요. 전에 유신우가 장태산의 병문안을 온 적이 있다고 했었죠. 어제 우연히 봤거든요. 서소리의 비서가 확실해요? 확실합니다. 변장도 했고 저와 부딪히고 나서 일부러 목소리도 낮춰서 얘기했지만 예전에 서은과 협업했을 때 접촉했었던 적이 있어서 아마 잘못 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분위기와 행동이 수상해 보여서 연 변호사님께 문서를 가져다 드린 뒤 프런트에 다시 가서 물어봤습니다. 프런트 직원 말로는 변호사님을 찾아왔는데 변호사님이 외근 때문에 사무소에 안 계셔서 만나지는 못했다고 했습니다. 프런트에서 무슨 용건인지 예약이 필요한지를 물어보자 그냥 사건을 의뢰하고 싶어서 왔다는 말만 하고는 부랴부랴 자리를 떴다고 합니다. 그와 부딪혔을 때 서류가 하나가 떨어졌는데 그때 거기서 왕범준이라는 이름을 봤습니다. 어쩌면 라움캐슬의 살인사건을 의뢰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왕범준? 방금 장태산과 왕범준 사이에 왕래가 있었다는 걸 알아냈거든요.
마침 장태산의 전처 서소리가 몰래 내 변호사에게 접근해서 왕범준의 사건을 맡아달라고 했는데 이런 우연이 다 있네요. 작은 도련님은 서소리 씨가 불순한 의도로 변호사님을 찾아온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만약 일반적인 의뢰였다면 그렇게 남들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몰래 행동할 필요는 없었겠죠. 저번에 저희가 밝혀낸 서흥 대표 간의 갈등과 관련이 있을까요? 이럴 가능성도 있어요. 왕씨 집안 어르신은 왕범준을 쫓아내려 하고 서씨 집안은 또 왕씨 사람들과 접촉을 금지했으니 만약 서소리가 왕범준의 지지를 원했던 거라면 이렇게 그를 도와 몰래 변호사를 찾아주는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일이 헤이슨이나 장태산과 관련이 있는 건가? 아니면 서소리가 조사팀에 관해 무언가를 알게 된 건 아닐까요? 시온 씨, 그때 부딪혔던 사람 혹시 기록 같은 거 남아 있어요? 네, 그때 수상하다고 생각돼서 사진을 몇 장 찍어놨습니다. 잘 됐네요. 이 사진은 가지고 있고 나 대신 서소리랑 약속 좀 잡아줘요. 그녀한테 원하는 사람과 약속을 잡을 수 있게 도와줄 테니 와서 이야기 좀 나누자고 말하세요. 그리고 장태산의 행적 조사 범위를 좀 더 넓히고요. 서씨 집안하고 왕씨 집안도 포함해서 더 깊숙이 조사해봐요. 뭔가 알아낸 게 있으면 바로 나한테 보고해주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누나한테 전화로 상황을 설명해 준 거예요. 이걸 설명하려면 일단 두 집안 사이의 관계를 이해해야 해요. 서소리가 있는 서씨 집안의 주요 산업은 서흥 자산개발과 그 아래 속한 자회사들이죠. 현재까지 서흥의 수장은 서소리의 아버지예요. 서소리, 그녀의 오빠와 둘째 언니 모두 자회사를 분담해 관리하고 있죠. 맞아요. 하지만 이 일이 어떻게 밝혀지게 된 건지는 알고 있나요?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는지는 말하기 어렵지만 서소리가 매우 의심스러워요. 이 사건이 알려지자 서흥 내부에서 서소리의 아버지가 자녀 중 한 명을 후계자로 삼을 거라는 소식이 나오기 시작했죠. 당시 이사회의 임원 대부분이 서소리의 오빠인 서원이 대표직을 맡길 바랐었는데 결국에 그는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어요. 큰아들이 대표직을 맡을 수 없게 됐으니 후보는 자연스럽게 서소리와 그녀의 언니가 되었죠. 일단 외부인의 소행이라기엔 사건이 너무 빨리 터졌고 증거도 너무나 명백했어요. 그리고 서원이 구속된 후 서소리를 대하는 아버지의 태도가 180도 변했죠. 서소리의 아버지는 그녀가 서흥의 이익과 미래에 큰 손해가 끼쳤다고 생각해서 딸에게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서흥은 몇 년째 그룹 회사로서의 변신을 계획해왔고 외부의 평판도 좋았거든요. 서원의 이런 서흥이 쌓아온 평판에 큰 타격을 입혔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파트너 회사들의 불만도 사버렸으니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서소리에 대한 그녀의 아버지의 불만도 이해가 돼요. 이런 그의 태도 변화 때문인지 최근 서소리는 사방이 적으로 가득해요. 그녀의 언니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주시하고 있죠. 두 집안은 대대로 교분이 있는 사이예요. 서흥이 설립되던 해 이미 제약 분야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던 왕씨 집안이 돈을 투자한 적이 있거든요. 그 투자금은 이후 5%의 지분과 이사회의 한 자리가 되어 왕범준의 손으로 넘어갔어요. 이 두 개를 종합해봤을 때 변호사님 생각에는 서소리와 왕범준 사이엔 어떤 관계가 있을 것 같나요?
역시 똑똑하다니까요. 시온 씨한테 조사를 부탁했는데 서흥의 회사 내규에 따르면 대표를 임명할 때 이사회 구성원이 보유한 주식의 합계를 기준으로 주주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해요. 서소리 자매는 서로 이사회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했고 왕범준이 체포되기 전 공교롭게도 그 5%의 지분 차이로 서소리가 언니보다 우위를 점했죠. 왕범준이 갖고 있는 지분은 원래 그의 할아버지가 준 것이었어요. 그가 한 일을 들은 왕씨 집안의 어르신은 화가 나서 지분을 회수하는 건 물론이고 가족들에게 그 누구도 그를 돕지 말라 했어요. 왕씨 어르신은 서소리의 편이 아니거든요. 아마도 그렇겠죠? 일단 한 가지 가능성은 방금 말했듯이 왕범준이 집에서 쫓겨났고 그녀의 아버지는 왕씨 집안과의 접촉을 금지했으니 어쩌면 누군가에게 꼬투리를 잡히기 싫어 조심스러웠던 걸지도 모르겠네요. 근데 왜 굳이 누나를 찾아온 건지는 아무래도 젊고 영향력 있는 변호사를 찾으려 했던 것 같아요. 젊기 때문에 그녀가 조종하기도 쉽고 말도 잘 들을 테니까요. 영향력이 있으면 대중들의 주목을 이끌어올 수 있고 왕범준에 대한 현재 나쁜 외부 여론을 다시 바로잡아 지분을 되찾으려는 거겠죠. 전에 내가 누명을 썼던 사건도 누나가 맡았던 거잖아요. 이미 화제성은 충분해요. 그 외에도 너무 완고하지 않으면서 큰 배경이 없는 그런 사람은 딱 누나잖아요? 다른 하나는 그냥 제 생각이에요. 확실한 증거는 없어요. 맞아요. 서소리의 신분이 특수하기도 하고 홍하 연구소에서의 돌발 상황도 있었고요. 조사팀은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에 숨겨져 있지 않아요. 혹시 모를 모든 위험 요소에 대비해야 해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진 마요. 서소리가 어떤 이유로 오게 된 건지는 일단 그녀의 반응을 봐야 알 수 있으니까요. 이따가 그녀를 만나게 되면 누나는 사건에만 집중해요. 그녀와 헤이슨 그리고 장태상 간의 관계는 내게 맡겨요. 좋아요. 긴 대화였네요. 누나는 잠시 눈 좀 붙여요. 약속 장소까진 아직 좀 더 가야 하니까 일단 푹 쉬어요. 이따가 힘든 싸움을 하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유본부장님 오셨군요. 길이 조금 막혀서 늦었습니다. 오래 기다리셨겠네요. 아닙니다. 이분이 바로 그 테미스 변호사 사무소의 변호사님이시겠네요. 만나서 반가워요. 어서 앉으시죠. 변호사님은 능력도 출중하고 미림시 법조계에 새롭게 떠오르는 별이라고 들었어요. 저번에 제 비서가 사무소에 찾아가 변호사님을 만나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외근을 나가셔서 만나지 못했었다더군요. 오늘 만나보니 역시나 남다르시네요. 그게 무슨 문제라도 생기신 건가요? 편하게 말씀해 보시죠.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고 보니 유본부장님께 감사 인사를 먼저 드려야겠네요. 요즘 일이 바빠 변호사님을 직접 찾아갈 시간이 없었거든요. 제 비서도 그때 변호사님을 만나지 못했고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덕분에 제대로 변호사님과 만날 기회를 얻었네요. 별 말씀을요. 전 별다른 취미도 없고 그냥 남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는 걸 좋아하거든요. 아, 변호를 의뢰드리고 싶어서요. 여기 전에 의뢰를 담당했던 변호사님이 정리해 주신 사건 자료들이에요. 먼저 읽어보시죠. 그의 이름은 왕범준이에요. 왕씨 제약의 둘째 아들이죠. 유본 부장님도 아마 아실 겁니다. 얼마 전 경찰이 한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범준이를 지목했어요. 하지만 그는 자신이 죽인 게 아니라고 완강히 주장하더군요. 그러니 변호사님이 이 사건의 진상을 밝혀주셨으면 해요. 최근 인터넷에서 굉장히 떠들썩한 그 라움캐슬의 부부 살인 사건이에요. 구체적인 사건의 상황은 방금 보내드린 자료에 나와 있어요. 사모님과 왕범준 씨는 사이가 좋아 보이네요. 유본 부장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는 왕씨 집안과 전부터 교류가 많았어요. 범준이의 모친과 저 또한 가까운 사이고요. 범준이는 거의 반쯤 제 아들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서 대표님께서는 왕범준 씨를 위해 다른 변호사도 알아봐 주셨겠네요? 네, 하지만 다들 경찰 측의 조사 보고서를 보고선 제게 포기를 권하거나 범준이에게 죄를 인정하고 감형받을 수 있는 쪽으로 하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범준이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고 했어요. 저도 그렇게 착한 아이가 사람을 죽일 거라 생각하지 않고요. 변호사님, 전에 담당하신 사건들의 기사를 본 적 있어요. 변호사님만이 범준이를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부탁 좀 드리죠. 변호사님, 겸손하실 필요 없어요. 전 변호사님의 실력을 믿거든요. 전 진심으로 범준이의 사건을 맡아서 사건을 밝혀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서 대표님, 의뢰에 대해 이렇게 조급하게 이야기하실 필요 없어요. 유본 부장님,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네, 확실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말씀하세요. 서 대표님, 이렇게 오랫동안 연기하시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서 대표님, 이렇게 오랫동안 연기하시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본부장님, 방금 그 말씀은 무슨 뜻이죠? 똑똑한 사람들끼리 모였으니 오늘 이 만남이 무엇을 위해서인지 정도는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계속 이렇게 미루는 것도 시간 낭비이니 서로 솔직하게 말해봐요. 어쩌면 기분 좋게 협력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어디까지 짐작하고 있죠? 저희가 어디까지 짐작하고 있는지는 서 대표님께서 얼마나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알고 있는 건 짐작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대표직, 지분, 그리고 이사회의 한 표. 서 대표님의 조건에 맞는 변호사를 찾기가 쉽지 않으셨겠죠. 역시 전부 알고 있었군요. 외부에선 형인 유신성보다 능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던데 제가 보기엔 그들이 잘못 본 것 같네요. 제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그것뿐인가요? 변호사님도 알고 계셨어요? 맞아요. 저의 제일 주된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하지만 그 외에도 저와 범준이는 또 다른 사적인 관계가 있어요. 네, 범준이가 서흥의 지분을 갖고 있다는 걸 아신다면 그의 약혼녀가 누구인지도 알고 계시겠죠. 설마 한가희 씨와 관련이 있으신 건가요? 당연히 관련이 있지요. 가인은 제 친딸이에요. 사실상 제 사위를 돕고 있는 셈이죠. 그렇다면 한가희 씨와 장태산 씨는 예상하셨겠지만 가희와 태산 씨는 부녀 관계가 맞아요. 이 두 가지를 종합해야만 제가 진정으로 범준이를 도우려고 하는 이유라 할 수 있지요. 모든 것을 이렇게 다 계산하고 알고 계신다니 정말 대단하시네요. 다만 한 가지 잊으신 게 있는 건 아닌가 싶네요. 지금 같은 그런 태도로는 제 변호사님이 순순히 협력해주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제가 하려는 일이 그다지 떳떳한 건 아니라는 거 인정해요. 근데 그것도 다 예전 얘기죠. 지금 제가 유일하게 변호사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일은 이 사건의 진상을 밝혀내는 거예요. 게다가 협력해 주신다면 두 분도 이득을 보실 수 있고요. 이득을 볼 수 있다고요? 강주인 말로는 유 본부장님이 사업 거래를 위해 태산 씨를 찾아왔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제가 수소문해 보니 화인제약은 근시일 내에 헤이슨과 협력할 의향이 없다고 했어요. 그 외에도 태산 씨 같은 사람은 유 본부장님의 사업 파트너 기준에 미치지도 못할 거고요. 외부에선 두 분이 이혼하신 뒤로 남처럼 지내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 대표님께서는 아직도 장태산 씨를 상당히 신경 쓰고 계시는 것 같네요. 오해예요. 그냥 가희가 강주임한테 이 일을 듣고서 제게 알려준 것뿐이에요. 태산 씨의 일에 관심도 많으시고 가희가 태산 씨의 딸이라는 것에 대해 이렇게 강한 반응을 보이시는 걸 보니 현재 태산 씨, 아니 헤이슨까지 조사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 말이 맞나요? 그렇든 아니든 서 대표님과는 별 상관이 없을 텐데요. 그럼 유 본부장님이 원하시는 게 저와 범준이 손에 있다고 하면요? 제가 뭘 원하는지 알고 계신다고요? 이래봬도 태산 씨와 몇 년을 한 지붕 아래서 살았어요. 그에 대한 것들은 꽤나 많이 알고 있답니다. 범준이에 관해서는 약속드리죠. 유 본부장님과 변호사님이 범준이의 억울함을 풀어주신다면 저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알려드릴게요.
서 대표님이 제안하신 조건은 확실히 나쁘진 않지만 그렇다고 아주 구미가 당기지는 않네요. 그건 제가 정말 원한다면 두 번을 통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저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될 뿐이죠. 유본 부장님도 아시겠지만 태산 씨에게는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을 텐데요. 좋아요. 이번엔 제 마음을 움직이셨네요. 하, 그러면 유본 부장님, 내가 보기엔 서 대표님이 몹시 급하신 것 같은데 어때요? 이 사건 한번 맡아볼래요? 다행이네요. 그럼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네, 말씀하세요. 네, 아는 사이예요. 저와 한병철 그리고 기옥현은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 알 수 있어요. 태산 씨와 이혼하고 난 그 해 어쩔 수 없는 사정 때문에 가희를 친구인 한병철의 집에 맡길 수밖에 없었죠. 어쩔 수 없는 사정이라 서 씨 집안 일 때문인가요? 네, 아버지는 제가 아버지의 오랜 친구의 아들과 재혼하길 바라셨는데 상대는 가희를 원치 않았어요. 게다가 아버지는 태산 씨 때문에 아이를 저희 집안에서 키우고 싶지 않다고 하셔서 결국 그런 현명하지 못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병철에게는 집안의 모든 일이 정리되고 나면 아이를 꼭 데려가겠다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가희가 그쪽 집에 정이 많이 들어버려서 이미 한 가족이 되어버렸더군요. 사실 전 또다시 아이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희는 계속 그 집에 머물게 되었죠. 지금까지 말이에요. 물론이죠. 명절마다 절 보러 와서 며칠씩 같이 있다 가고 그러는걸요. 평상시엔 통화도 자주 하고 가끔 같이 여행을 가기도 해요. 그렇다면 한가희 씨와 사이가 나쁜 건 아니네요? 비록 평범한 모녀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은 편이죠. 전 현재 만족하고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범준이는 라움캐슬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체포됐어요. 올해 1월 28일 밤 한병철과 기옥현은 자신의 집에서 실종되었어요. 며칠이 지나고 이상함을 느낀 가희가 두 사람을 찾아봤지만 끝내 찾을 수 없었죠. 그렇게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 측도 가희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단서를 찾을 수 없었어요. 사건에 진전이 없어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었는데 저번 주 한병철과 기옥현의 시신이 발견되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범준이는 살인 혐의로 경찰에게 끌려갔죠. 네, 전부 거기에 있어요. 우선 맞아요. 이 망치는 두 부부의 시신 옆에서 발견된 거예요. 경찰의 부검 결과에 의하면 두 사람은 G24D 약물로 인해 의식을 잃고 그 후
망치로 머리를 세게 맞아 뇌출혈로 사망했어요. 시신 머리에 난 상처 모양을 비교해보니 망치의 모양과 일치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망치 손잡이에서 범준이의 지문이 발견되었고요. 이게 경찰이 범준이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있는 가장 주된 증거예요. G24D에 관한 기사를 본 적 있습니다. 왕씨 제약이 올해 새로 개발한 불면증 치료제죠? 맞아요. G24D에는 미다졸람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진정과 수면 유도 효과가 있죠. 이 약물은 시중에 판매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현재는 왕씨 제약에서만 이 약을 생산, 판매하고 있어요. 맞아요. 네, 있어요. 산기슭에서 발견된 시신의 신원을 조회한 후 두 사람의 부검 결과와 최종 이동 경로를 확인해 보니 법의관은 한병철과 기옥현의 사망 시간이 1월 28일 22시 전후일 것이라고 추측했어요. 경찰이 그 시간대를 토대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와 공원 입구의 CCTV를 모두 확인해 봤는데 두 영상 모두 범준이가 찍혀 있었어요. 맞아요. 영상 속 두 캐리어에서 피해자의 DNA가 검출되었어요. 캐리어의 DNA가. 그럼 경찰은 왕범준 씨가 시신을 유기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네. 은폐한 건 없어요. 증거가 명백해 보이긴 하지만 범준이는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어요. 변호사님, 범준이 사건 잘 부탁해요. 오래 기다리셨죠? 서에 일이 좀 있어서 늦었습니다. 아니요, 딱 맞춰 오셨습니다. 급히 절 찾아오신 것 같은데 무슨 일 생겼나요? 허재석의 시체를 찾았습니다. 뭐라고요? 그리고 부검 결과에 따르면 허재석은 살해를 당한 거라고 합니다. 시신은 언제 발견된 거죠? 이틀 전 밤중에 순찰선에 의해 발견됐다고 합니다. 사인은 확인되었나요? 부검 결과 두부에 가격당한 상흔과 손목에 묶였던 흔적이 발견되었어요. 법의관 말로는 뒤에서 머리를 가격당해 의식을 잃었고 무거운 물건과 함께 묶여 바다로 던져진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군요. 이 외에 다른 상처나 흔적은 없었나요? 시신이 바닷물에 빠진 지 너무 오래되어 많은 흔적이 사라진 모양입니다. 추락 지점은요? 대략 이 정도 위치입니다. 시체의 부패 정도와 바닷물의 유동 방향 및 속도를 고려하면 허재석의 추락 지점은 대략 생태공원 북쪽에 있는 이 산의 꼭대기로 보입니다. 누가 빠뜨린 건지는 알 수 있나요? 현재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북쪽의 이 지역은 전부 미개발 지역이에요. 인적이 드물어 CCTV가 없죠.
공원 정문의 출입 영상을 조사해봤지만 다른 수상한 인물을 발견하지 못했고요. 내부에서는 범인이 북동쪽에 있는 폐문을 통해 이곳을 빠져나갔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허재석이 살해당한 시각은 언제인가요? 시신의 부검 정보와 마지막 이동 경로를 종합해봤을 때 사건이 발생한 시각은 대략 실종 신고 전후인 1월 27일에서 29일 사이로 추정됩니다. 상황은 잘 알겠습니다. 추후에 사건 추정 장소로 가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엄 반장님, 정보를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녹음 증거도 있는 데다가 장태산과의 관계로 봤을 때 알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하지만 서소리는 딱히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진 않았어요. 본인이 장태산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한 것들은 아마 우리의 도움을 얻어내기 위해 한 말일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이 점에 대해서는 오히려 서술이에게 고마워해야겠네요. 자, 이 이야기는 그만하고 파일은 좀 읽어봤어요? 이따가 왕범준한테 어떤 질문을 할 건지 생각해봤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소소리가 말한 증거 중 의심스러운 부분은 없었어요? 좋은데요?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많은 문제들과 조사 방향을 찾아내다니 역시 변호사 누나답네요. 가끔은 누나가 조금만 덜 똑똑했으면 한다니까요. 그렇게 뭐든지 다 꿰뚫어버리면 누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똑똑한 척, 멋진 척으로 점수 딸 수 있겠어요? 왜 그래요? 혹시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장난 안 칠게요. 정확히 맞췄어요. 아까는 일부러 그런 게 맞아요. 서소리는 수년간 전쟁터에서 일해온 사람이에요. 경계심이 보통 사람에 비해 훨씬 높은 편이죠. 일반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일단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기만 하죠. 하지만 서소리는 오늘 우리보다도 먼저 말을 꺼내는 등 급하게 자신의 성의를 보이려 하더라고요. 그녀가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이유는 하나뿐이겠죠. 맞아요. 그리고 그녀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자신이 협상의 카드를 쥐고 있다고 생각해 승부수를 던진 것뿐이에요. 하지만
협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카드가 정말 유용한 건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녀는 일부러 내 반응을 확인해 보기 위해 자신과 한가위와의 관계를 던져본 거예요.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니 나도 답례로 암시를 던져준 거죠. 뭘 알고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요. 결과적으로 보면 난 그저 목소리 톤을 조금 올린 것뿐인데 서소리는 모든 걸 털어놨죠. 이쪽 업계엔 이런 사람들이 널렸어요. 이 정도 잔머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녀보다 훨씬 까다로운 사람도 만나본걸요? 걱정 마요. 나 유신우예요.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왜 웃어요? 누나는 내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이 마음에 드나 보네요? 아유, 그런 줄 알았으면 자상한 연하남 컨셉은 진작에 버리는 건데. 농담이에요. 분위기 좀 풀어보려고 한 거예요. 시간 다 됐네요. 나 옷만 갈아입고 경찰서로 가자. 업무 시간도 아닌데 정장이라니 정말 불편하다니까. 나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셔츠에 단추가 잘 안 풀려서 누나가 한번 확인해 줄래요? 어때요? 왜 안 풀리는 건지 알아냈어요? 아, 네. 아니요. 왜 굳었냐니. 누나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네요. 고개 들어봐요. 누나, 지금 우리 상황이랑 분위기가 좀 묘한 것 같지 않아요? 봐요. 지금 이 위치에선 누나 눈에는 나밖에 없고 내 눈에는 누나밖에 없잖아요. 밖에는 햇살과 새들이 지저귀고 있고 누나랑 나는 싸움도 고민도 없고 작은 걱정거리 하나마저도 누나가 손쉽게 해결해버렸잖아요. 이런 안정감 꼭 오랫동안 함께했던 사이처럼 느껴져서요. 그냥 내 생각을 말한 것뿐인데 왜 그렇게 긴장해요? 설마 나랑 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나한테 마음을 들켜버렸어요? 그래요? 그럼 아까는 왜 그렇게 날 뚫어지게 쳐다봤지? 네, 지금 가요.
얌전히 기다리고 있어요.